그 다음에 이제 불용문자로 정해준 것 중에서 그 글자 자체의 뜻은 나쁘지 않은데 이름에 쓰면 오히려 불운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규정해 놓은 그런 불용문자들입니다. 그래서 이 불용문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실제로 이제 그 글자의 뜻과 그 이제 이 의미들을 연결을 해봐서 좀 연관성이 있고 정말 그럴 것 같고 하는 그런 글자도 있고 또 이제 아닐 것 같은 그런 글자도 있고 많이 그 의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인데 이런 글자들도 이제 그 장명가가 잘 판단을 해서 좀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무조건 피하자고 하자면 우리가 장명할 때 그 선택할 글자들의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쓸만한 글자들은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요럴 수도 있다는 거, 이 불운한 의미를 그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감안을 해서 선택해서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불용문자로 이제 정해진 그런 글자들입니다. 특히나 이제 뭐 길하다라는 뜻인데 오히려 이런 걸 이름에 써주면 오히려 길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. 좀 고생하고 천한 그런 인품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그 설명이 있는 거고요. 또 비단금자는 정말 비단 옷 입으라고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인데 오히려 저런 글자를 쓰면 비단 옷을 못 입게 된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좀 그 좋은 뜻에 반대적으로 그 운세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. 또 이제 근데 이제 다할극자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뜻에서 이미 모든 기운이 다 했다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서 좀 피해야 되는 이런 운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좀 피해주면 좋겠다 하는 글자지요. 그리고 저런 9구 숫자 자체도 이름에 쓰면 그 수의 의미 때문에 좋지도 않고 특히나 9라는 것도 이제 10과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수의 끝을 보기 때문에 어떤 끝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흉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. 또 저런 이제 경사경자랄지 뭐 이게 뭐 그 잔치한다, 화려하다 뭐 이런 식의 글자들도 오히려 인생은 좀 반대일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많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산의 남자 계집여자도 이 뜻 자체로 또 이름에 쓰면 별로 좋지 않겠죠. 특히나 이제 옛날 분들은 그 여자의 이름에 산의 남자를 많이 넣었어요. 그 아들나라고 남동생 보라고 남자를 많이 넣어줬죠. 그런 식의 이름들에서 이제 그 좀 불운한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도록 이제 불용문자로 정해진 그런 글자입니다. 그리고 이런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글자들도 이름에는 좋지를 않죠. 왜냐하면 그 계절의 의미만 너무 이름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동자처럼 이 계절을 의미하는 글자를 이름에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계절 자체의 그 의미가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계절 자체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했을 때는 각 계절마다 뭐 기흉이라고 나눌 건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겨울 그렇다면 겨울 기간 동안에 그 기운이 이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춥고 모든 생명력이 다 땅속에 숨어 있고 무언가가 이제 한 계절이 끝나서 다 뭐 열매 같은 거 다 나가고 없고 땅속에 묻혀 있고 뭐 그런 시기인데 그런 글자를 이름에 쓰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런 시기처럼 겨울처럼 된다는 얘기예요. 쉽게 말해서.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계절의 이름 특히나 아니면 이제 또 뭐 여름이다 그러면 인생이 계속 여름만 돼서 좋을 거는 없죠. 인생 전체는 다 봄도 있어야 되고 결실을 맺는 가을도 있어야 되고 좀 쉬는 겨울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절만 인생의 전체를 다 관장하게끔 넣어준다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절의 글자를
이름에 넣는 것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한글 이름으로 짓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그 겨울이란 이름을 봤습니다. 뭐 여름이하고 겨울이던데요. 그리고 이제 봄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.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계절을 상징하는 이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 장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뭐 이런 돌자 같은 거는 이제 뭐 그 돌쇠 뭐 이런 게 연상이 되죠. 그래서 선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조금 피해야 될 이름. 특히나 이제 아이동자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인생 계속 전체에 다 이 아이라는 의미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뭐가 일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. 또 이제 뭐 그 크다라는 의미, 이것도 이제 장자 큰 아이한테 쓰면 괜찮지만 이제 밑에 애한테 쓰면 형을 극한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쓰도록 할 수 있고, 뭐 이제 요런 마친다 끝난다 이런 거는 불용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글자 자체 의미로도 좀 피해야 될 글자죠. 그리고 말맞자도 이제 짐승의 이름이니까 그렇고요. 또 목숨명자를 직접적으로 써주면 그야말로 목숨에 불운의 의미가 낀다 그래서 피하도록 돼 있고요. 저 끝난다는 의미들의 글자들은 안 쓰는 게 좋겠죠. 끝난다, 다 했다, 가득 찼다 이런 거는 음양오행상 끝이면은 그 다 됐다는 얘기고, 뭔가 가득 찼으면 음양오행의 이치상 가득 차면 그 다음은 비워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다 됐다, 끝을 의미하고 가득한 그런 글자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런 식물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피하라고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뭐 산, 돌 이런 이름들 다 피하면 좋고, 난일분자 같은 경우도 뜻으로도 벌써 좋지가 않죠. 뭔가가 분리되고 이별하고 나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 자체로도 별로 안 좋은 글씨고. 근데 이제 저 민첩할 민자는 그 장명에서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. 뭐 민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불용 문자로 지정은 돼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그 예민한 성격, 그러니까 영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약간 예민한 성격을 그 좀 더 이렇게 부추길 수는 있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선택적으로 쓰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사자나 윗상자나 다, 예, 이런 글자들은 다 이름, 특히나 우슬소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생에서 웃을 일이 없다고 반대로 의미를 가져서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또 이런 이제 그 이길승자 같은 경우도 이름에 많이 좀 쓰는 편인데 이 불용문자로 그 적용은 돼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용문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긴다는 의미 때문에 그 오히려 자기가 이기려는 그 성질이 더 막 부추겨져서 그 승부욕이 너무 센다던가, 이기지 못하면 참지 못한다던가, 예, 또 뭐가 잘 안 되면 너무 낙심을 크게 한다던가, 이런 성격이 좀 조장될 수 있는 그런 글자라고 봐서 좀 피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장자인 경우는 좀 써도 괜찮지만 둘째, 셋째에게 썼을 경우 그 윗사람을 잘 이겨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 서열상으로도 좀 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제가 실제로 감명한 예에서는 그 여자아이인데 승연이인데 저 이길승자를 썼어요. 그래서 여자아이 이름인데 거기다 이긴다는 의미의 승자는 좀 잘 안 어울린다라고 일단은 본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그 부모, 특히 엄마의 운하고 이제 사주상의 좀 부조화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,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좀 그 엄마의 기운이 좀 약한 거, 그런 게 좀 보이는 사주였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렇게 이길승자를 써버리니까,
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부모 운이 안 좋아진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저런 글자도 좀 만약에 이제 그 사주가 굉장히 강한 사주고 남자아이였고 저런 글자가 굉장히 그 사주 그 구성상 맞는 글자였다면 아무 무리가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이제 구술옥자 같은 경우도 이름에 많이 옛날 분들 많이 쓰는 글자죠. 그래서 많이 사용은 하는데 이제 불용 문자로 지정은 돼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. 그리고 사랑의 자도 오히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그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여서 좀 피하라고 해주는 이름인데, 그래서 사랑의 자도 이름에 많이 쓰는 편이죠.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할 완자 같은 경우도 다 됐다는 의미, 가득 찼다, 뭐 끝까지 왔다, 이런 글자들은 다 계속해서 다 완전하다면 다 그 다음에는 기우는 거, 그 다음 비워지는 거밖에 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고, 이제 제일 큰 맞이가 쓰면 괜찮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맞이애가 쓰는 그 장자의 글자이기 때문에 둘째, 셋째가 쓰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. 또 이제 뭐 구름 문자 같으면 정말 구름처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죠. 그래서 피하면 좋고, 이제 으뜸원자 같은 경우도 맞이가 써야 되는 글자니까 그것만 맞춰주면 되겠고, 그다음에 이제 달월자 같은 경우도 안 쓰는 게 좋죠. 이 자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, 이제 달이라는 글자가 그 음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너무 음기를 가득 가진 글자가 돼서 그야말로 고독하고 그런 기운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좌우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, 또 이제 이런 그 장자의 글자들, 진짜도 그 이름에 많이 쓰는 편인데요. 참진자도.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그 가득 이제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이제 비워져 간다라는 거가 이어져서 좀 그 불용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런 글자도 잘 선택해서 쓰시면 좋고, 철자 같은 경우도 남자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제 불용 그 조금 불운한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도 실제로 쓰면서도 좀 잘 주의해서 써야 되겠죠. 그다음에 바람풍자도 마찬가지고, 이렇게 너무 풍요롭다 이런 글자들도 오히려 반대로 풍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피하도록 돼 있고, 계절이나 바다 뭐 이런 글자들도 좀 피하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효도효자도 이름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의미로 효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부모운이 짧다는 암시를 가진다 그래서 좀 불용으로 지정돼 있기는 합니다. 그 대신에 좀 잘 선택해서 써야 되겠죠. 그리고 꽃 화자도 이런 그야말로 꽃처럼 피어났다가 지기 때문에 결실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자의 경우에 누구에게나 꽃이 된다는 의미여서 일부종사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꽃만 피고 열매 결실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서 뭐 이제 자식이 없거나 자식운이 약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요. 그래서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글자고, 저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자연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글자들은 계속해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하고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기쁘다 뭐 이런 글자도 오히려 반대로 기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, 빛날 휘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좀 그 반대적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거. 그 대신 이제 좀 이름에 쓰기는 하죠. 계집 휘자도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제 불용 문자로는 지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반대적인 좀 불운한 의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이름을
지어야 되겠다 하는 예,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